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금융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며칠 사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수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어째서 한 회사의 몰락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을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시스템,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02년 어느 가을 아침, 암스테르담 항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직물장사로 20년간 모은 돈 5천 길더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인도네시아로 떠날 무역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죠. 선장이 말했습니다. 2배에 투자하시면 18개월 뒤 10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향신료 한 자루가 여기서는 은화 한 입이지만 자바섬에서는 연립해 팔리거든요. 그 남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배 수익이라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구의 선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인도 항로는 폭풍, 난파, 해적 습격 같은 위험으로 가득했고 많은 배들이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가 모은 전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를 포기합니다.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척에 전부 거는 건 미친 짓이죠.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당신 돈 5천 길더를 10척에 나눠서 500길더씩 투자하는 겁니다. 한 척이 침몰해도 나머지 9척이 돌아오면 여전히 대박이에요. 위험은 10분의 1로 줄고 수익은 거의 그대로죠. 그 남자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죠. 가능하죠?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개인이 남자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10척의 배에 투자했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이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파시면 됩니다. 근처 커피하우스에 가면 이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배가 돌아오기 전에도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한 돈을 배가 돌아오기 전에도 회수할 수 있다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암스테르담의 커피하우스들은 이상한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암스테르담의 커피하우스들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아직 항해 중일 때조차 그 투자 지분을 사고 팔기 시작했죠. 소문이 퍼지면 가격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이번 항해는 대박이라더라. 선장이 새 항로를 찾았대. 라고 말하면 지분 가격은 순식간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폭풍이 몰려온다더라. 배들이 위험하대. 라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방금 전까지 귀하게 여기던 지분을 헐값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항해 투자였지만 점점 투기와 과열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부자가 됐고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스템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원하죠.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창업자들이 벤처 캐피탈에게 100억 원을 투자받고 3년 뒤 사업이 잘 되면 IPO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회사를 공개하는 거죠. 상장 첫날 주가가 한 주당 2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이 100주를 사면 200만 원 투자. 이제 당신은 이 회사의 부분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뒤 이 기업이 초대형 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이 흥분하며 주식을 사들이고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5만 원으로 뛰죠. 당신의 200만 원은 이제 5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경쟁사가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게 되고 주가는 3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5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회사의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여요. 2012년 5월 페이스북은 IPO 당시 주당 38달러로 출발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시장은 광고 모델의 미래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바일 광고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되었고 2021년에는 380달러를 넘어서며 초기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자 주가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에 의해 흔들릴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죠. CEO 교체나 혁신적인 제품 출시, 그리고 실적 악화 같은 요소들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 고려 중이라고 트윗을 하나 올렸더니 주가가 하루 만에 10% 폭락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의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반대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하자 애플 주가는 1년 만에 약 3배 뛰었죠. 두 번째, 산업 환경 변화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죠. 항공사들의 주가를 볼까요? 델타 항공은 60% 폭락했습니다. 비행기가 텅 빈 채로 주차장에 세워졌거든요. 호텔 체인 메리어트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멈췄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기 줌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5배 올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회사가 화상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넷플릭스도 비슷했어요. 집에 갇힌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최근에는 AI 붐이 불었죠.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엔비디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고성능 칩이 필요했고 그 핵심 공급자가 바로 엔비디아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거시경제와 정책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이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22년부터 매우 빠르게 여러 차례 인상해 2023년 중반에는 5%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일부 고수익 예금과 정기 예금 상품은 이자율이 5% 근처까지 오르면서 굳이 위험한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심리가 퍼졌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큰 조정을 겪었고 일부 기간에는 30% 안팎의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안전한 투자 선택지가 등장하면서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성과와 무관하게도 거시 경제 정책 하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날 수조 달러가 증발했는데 미리 예측한 전문가는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대부분은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다가 한 달 만에 50% 폭락하는 걸 지켜봤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투자는 도박이고 장기 투자는 전략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마존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주가가 무려 90%나 폭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은 끝없는 하락에 공포를 느끼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이후 아마존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장을 모두 놓치고 말았죠. 반대로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은 오늘날 수십 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기 때문이죠. 주식은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주식시장은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결국 믿음과 데이터 위에 세워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